라인, 삼성전자, 삼성 SDS 총 8개 네임드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합격했었는데요. 실제로 취준생 시절에 작업물을 선정했던 방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스입니다. 지난 면접 시리즈에 이어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이너의 꽃, UX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볼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많은 회사에 지원을 하면서 라인, 삼성전자, 삼성 SDS, 네이버, 신한카드 등등 총 8개의 네임드 기업에서 포트폴리오를 합격했었는데요. 취준생 시절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고군분투했던 순간부터 현재 IT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5년차 현직자의 눈으로 다양한 시각을 담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영상을 따라오기만 해도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봐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게 있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작업물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취준생 시절에 작업물을 선정했던 방법,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제작 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작업물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비유가 있는데 디자이너를 음식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사람들이 식당을 찾을 때 물론 식당의 비주얼, 서비스, 친절함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식당을 또다시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결국 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업물을 잘 이렇게 포장한다고 해도 작업물 자체가 별로면 살아남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작업물을 선정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그럼 대체 어떤 작업물을 골라야 할까요? 저도 사실 취준 생활을 할 때는 되게 막연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다만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저 사람은 저런 기준을 세워서 작업물을 골랐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작업물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업하고 아래 3가지에 해당되면 점수를 줬어요. 그 3가지 기준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성이 있는가? 두 번째, 명확한 성과가 있는가? 세 번째, 과정이 논리적이고 탄탄한가? 첫 번째,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는가? 예를 들면 금융권이라는 기업에 지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지원자가 금융권에서 일한 포트폴리오나 개인 작업물, 산학 이력 등이 있는 거죠. 그럼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대화의 시작점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특정 이력의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겠죠. 하지만 이게 지원하는 기업과 아무리 관련이 있어도 작업물이 그저 평범하고 인사이트가 별로 없다. 그럼 굳이 플러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도메인을 이해시키고 일을 가르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내가 면접관이라면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작업물이 더 매력적일까? 더 뽑고 싶을까?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이 역지사지 마인드를 그대로 포트폴리오 제작에도 활용했어요. 제 취준 시절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던 역지사지 마인드셋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성과가 있는가? 성과라고 한다면 되게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권위적인 어워드에서의 수상 경력, 수치적인 성과, 예를 들면 고객 증대수, 매출, 이탈률 감소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특허 출원, 논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작업물에서의 성과는 어찌 보면 그 작업물의 완성도를 증명하는 되게 편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나라는 사람을 설명할 필요 없이 저 이런 기업에 다녀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작업물이 가진 특색인 거죠. 그래서 표지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성과 딱지들이 많다? 그럼 그 작업물은 굉장히 나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등에서 나의 강점을 반복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필할 수 있거든요. 물론 수상을 했지만 작업물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성과가 좋다고 해서 작업물의 퀄리티나 과정까지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성과가 좋은 작업물의 퀄리티나 논리를 보강하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쉽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반대로 아무리 과정이 탄탄하고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달성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과를 가지신 분들은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계신 거니까 최대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작업물의 논리나 과정이 탄탄한가? UX에서는 특히나 이 논리도 정말 중요해요. 물론 비주얼 포트폴리오도 논리가 중요하겠지만 UX 포트폴리오에서의 논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정말 탄탄한 리서치를 통해서 의미 있는 사용자 경험을 만들었다. 혹은 사용자를 직접 인터뷰했던 현장 사진들이나 리서치 자료 과정들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작업물, 다양한 UX 방법론을 적재적소에 활용했던 작업물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저는 실제 취준생 시절에 작업물을 선정했었는데요. 여러분 대충 어떤 작업물을 넣어야 하는지 좀 정해보셨을까요? 그럼 다음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되게 수많은 포트폴리오 컨설팅을 했었는데 멘티분들이 꼭 물어봐 주셨던 질문들을 좀 모아와봤어요. 첫 번째로는 저는 성과가 있는 프로젝트가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작업물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자보다 성과가 없고 그렇다 할 만한 네임드, 인턴 경력이 없어서 항상 좀 움츠려들고 좌절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후회해도 지나간 일은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물의 과정을 더 탄탄하고 또 논리 있게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데스크 리서치나 필드 리서치를 추가로 진행해서 더 보강한다거나 작업 결과물의 퀄리티를 쭉 끌어올리세요. 혹은 정성과가 필요하면 UT를 진행하거나 AP 테스트를 진행해서 사용자 평가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아니라면 가까운 공모전에 출품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후회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너무 시간을 할애한다기보다는 지금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작업물을 추가로 수정해도 되나요? 특정 기업에서 한 실무 프로젝트거나 배포가 되지 않은 작업물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또 개인 작업물이 아닌 팀 프로젝트도 추가적으로 개선을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 진짜 학생 초기에 한 작업물 못 봐요. 너무 별로여서. 그래서 그런 작업물의 경우에는 거의 다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했었고 대신에 팀 프로젝트를 개인이 수정했다고 해서 개인 작업물로 바꾸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표지에 조그맣게 땡땡 기간에 추가로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조그맣게만 표기했었습니다. 다만 이건 정답이 아니니까 소신껏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이미 배포가 되어버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실제로 기업에서 했던 프로젝트는 리서치를 추가로 진행하기는 또 매우 어렵죠. 따라서 이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그 경력 자체를 강조하거나 KPI를 강조해서 한두 장 정도 결과물을 중심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어요. 따라서 작업물의 성격에 따라 각 강점을 잘 살려서 최대한 작업물의 매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 실무 프로젝트가 없는데 괜찮나요? 예를 들면 경력이 없어서 실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겠죠. 이 또한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당장 경력을 쌓기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기업의 리디자인 프로젝트나 컨셉 프로젝트를 빠르게 제작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할 때 내세울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원까지는 일주일이 남았고요. 그래서 진짜 날을 새서 그 기업의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작업해서 담았었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신 지원자분이라면 그 기업의 리디자인이나 컨셉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가해서 보완해보세요. 그럼 다음 질문. 프로젝트 개수는 몇 개가 적당한가요? 진짜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작업을 한 개로 합격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3개에서 5개 이 정도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것도 역시 핵심 없이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라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프로젝트의 개수 그리고 장수보다는 퀄리티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기여도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이 기여도에 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요. 표지에 왜 우리가 기여도를 표시하죠? 저는 정말 솔직하게 작성했었어요. 제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참여를 많이 한 작업물은 큰 기여도를 썼죠. 대부분의 작업물은 인원 대비 조금 더 높게 기여도를 책정해서 작성했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무임승차를 거르기 위한 일이기도 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하지 않은 작업물은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런 작업물일 경우에는 나 자체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확신도 없고 그게 면접에서까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신껏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팀 프로젝트를 개인 프로젝트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특정 기업에서는 제출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와 개인 프로젝트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전공생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리고 완성도 면에서도 팀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으니까 팀 프로젝트를 좀 많이 넣게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하게 기입했습니다. 저도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게 개인 프로젝트의 개수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도 너무 부족했고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나와 같이 작업을 한 친구가 똑같은 회사에 지원을 한다면? 근데 그 친구는 팀 프로젝트로 그 작업물을 냈고 나는 개인 프로젝트로 그 작업물을 냈다면?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 작업물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작게 써져 있는 개인, 팀 이 글자를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그냥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실제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고 날을 새서 개인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때는 그냥 깔끔하게 솔직하게 진심으로 임하면 그게 걱정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역지사지로 심사위원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읽는 사람들은 내 작업물을 뽑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이나 결정을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포트폴리오 만들기 1탄, 작업물 선정하기, 그리고 Q&A를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취준했던 시절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후회되고 나는 왜 이 정도 스펙밖에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들어? 진짜 모든 게 막막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지금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차분하게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내일은 없다 생각하고 기를 쓰고 바꾸세요. 후회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무기를 더 키우기도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강점을 더욱더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작업물도 선정했고 궁금한 점도 다 알았겠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늦지 않게 포트폴리오 제작 2탄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